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다음 날 일찍 깨어보니 옆에 대부리가 쿨쿨 잠들어 있었다. 웅부는 하품을 늘어지게 깨물어 삼키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색시, 우리 방에서 잤다. 주모의 아들이 마당에서 촐랑거리며 놀다 말고 웅부가 나가자 무슨 큰 비밀이라도 알려주듯 낮은 목소리로 가만히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때 쌀분이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들어왔다. 그녀는 딸이 끈을 지그시 매문 채 마당 안으로 들어서다가 웅부와 눈이 마주치자 후다닥 고개를 돌려버렸다. 주모는 술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별나게 덤벙거렸다. 그녀는 웅부한테 나주 장날이라서 곧 손님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간밤에 색시한테 죄 들었다우. 댁 사정도 딱하고 또 주막 일도 바쁘고 하니 당분간 이 집에서 함께 지냅시다. 그렇잖아도 주막이 마을하고 뚝 떨어져서 한가친 데다가 우리 모자가 적적하던 차에 잘 됐지 뭐유. 주모는 웃음까지 보내며 사람 좋은 말씨로 싹싹하게 말했다. 대장간에다 구두를 놓고 방을 하나 만들어 봐요. 신랑 색시가 한 방을 써야지. 주모는 웅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자기의 승낙도 없이 주막에 눌러앉기로 약속을 해버린 쌀분이를 나무랄 생각이 없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잠든 대부리를 깨워 그 말을 해주었더니 기분 좋아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부리는 주모한테 넌지시 부탁을 해볼 생각이었다고 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장꾼들이 주막 앞에 줄을 섰다. 신북, 덕진, 영암 등지에서뿐 아니라 강진 해남에서까지 새끼네 주막 앞을 지나 영산강을 건너 나주장으로 몰려들 갔다. 멀리 강진에서는 병영, 춘사의 90호 앞바다에서 나온 맛이 쌉싸래 하면서도 향긋한 바지락이며 영암 참빛, 어람포, 신북 깔대자리, 덕진 숫돌, 점등 질그릇, 연죽 등 지방 특산물들을 진 등짐 장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해남에서 올라온 보부상패들은 새벽부터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지나갔고 땡그랑 땡그랑 요령소리와 함께 길을 재촉하는 소몰이꾼들이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푼수로 별 볼 일도 없이 새벽밥을 지어먹고 서둘러 나온 장돌뱅이들로 새끼네 앞길이 벅신거렸다. 새끼네 주막 술청에도 엉덩이 붙일 자리 없이 장꾼들이 가득 들어찼다. 대부리와 쌀분이는 술심부름을 하느라 정신이 팽글팽글 돌았다. 쌀분이가 술상을 받쳐들고 이른 새벽부터 거나하게 취한 장돌뱅이 건달 패거리들 앞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멀찍이서 보고 있는 웅부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다. 당장 술상을 빼앗아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침 한나절이 지나자 장꾼들도 뜸해졌다.
술청 심부름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불난 강변에 댄 소 날뛰듯 하던 쌀분이와 대부리는 잠시 돈단 아래 참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숨을 돌렸다. 날씨가 제법 드습다 싶어선지 계산 쪽 비탈에는 보리밭 김을 매는 아낙네들이 희끗희끗 앉아 있었으며 영상강변에도 쑥이며 쓴바귀 냉이를 캐는 아이들이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장군들이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난 뒤 주막은 고즈넉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뭉치를 단 페랭이를 쓴 보부상 대여섯이 평상에 둘러앉아 주거니 받거니 행주를 하더니 해가 상투머리에 불을 질러대서야 서둘러 선창으로 뛰어가 버렸다. 웅보는 아침부터 대장간에서 흥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찌그러진 대장간 벽에 사춤을 일일이 메우고 실팍한 참나무를 베어다가 중방까지 질렀다. 대장간에다 방을 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방을 만들어야겠기에 벌써부터 서둘렀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밤 쌀분이가 주모방 신세를 지게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그녀와는 사실상 말뿐인 신랑 신부로 언제까지나 마음이 화합하지 않을 것 같았다. 대장간에 방만 하나 들인다면야 그때 가서도 쌀분이가 안방에서 자겠다고 억지를 쓰지 않게 될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색시 닭달쯤이야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싶었다. 아이고 한의원 홍두깨로 소몰듯 하는구만. 그새를 못 참아서 방부터 만드네. 술청이 한가해지자 주모가 대장간을 들여다보며 엉너리치는 말투로 농을 걸었다. 신방 안 차려준다고 색시가 어떻게 들볶아 되는 바람에 일을 시작했지요. 웅보도 실실 웃으며 대꾸를 해주었다. 그나저나 제주도 좋네. 벌써 벽도 다 됐구만 그려. 구들장만 놓으면 끝납니다요. 문짝이 없어서 어쩔라우? 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요. 아이고 과부 샘나서 어디 살겠어? 주모는 숱한 술꾼들의 실없는 농담에 이골이 난 여자답게 푸실푸실 웃으며 우스갯말까지 하였다. 내일 한 겹만 더 하면 병일은 다 끝나겠구만요.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디. 아이고 내 신세는 무엇이단가요? 주모는 여전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실실거렸다. 장군들이 뜸한 한낮에는 대부리가 일을 도와주었다. 이 방에서 누가 잘겨? 대부리는 벽에 심사를 얽으며 뚜벅 물었다. 내 방으로 헐견? 피, 색시도 없는데 방이 못하게? 색시가 없으면 방도 필요 없다냐? 내 방은 색시를 얻은 다음에 내 손으로 만들 거요. 대부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벅신거리는 술꾼들 틈에서 술 심부름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저녁나절 늦음하겐 쌀분이도 잠깐 대장간에 얼굴을 나타냈다. 그녀는 큰 사발이 철철 넘치도록 술을 가득 따라 들고 왔다. 필시 주모가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나 줄라고 몰래 슬쩍 떠왔구만 하고 능청을 떨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 번긋도 않고 일부러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술잔만을 내밀었다. 웅보는 단숨에 쫙 들이켜고 술잔을 돌려주는 척하다가 덥석 쌀분이의 손목을 잡았다.
여기가 우리들이 살 방이여. 며칠만 더 참으면 우리 방이 생긴다니까. 이 방에서 끌방망이 같은 아들놈을 맹글더라고. 웅부의 말에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휙 돌아섰다. 이때 한때거리의 술꾼들이 들이닥치는지 술청 쪽이 시끌덤벙하였다. 웅보는 웬 사람들이 저렇게 와글와글 떠들어대는가 싶어 대장간 밖으로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다. 건드레하게 술이 취한 젊은 장군들 너댓 명이 서로들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욕을 퍼부어대며 돈단의 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 장군들의 머리 위 영산강에 야거리 돛배가 스쳐 지나간 것도 보였다. 돛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흘렀다. 웅부는 강 위로 구름처럼 흘러가는 야거리 돛배에 눈이 팔려 대장간에서 나와 굴참나무에 등을 기대고 선 채 강물을 굽어보았다. 야거리 돛배는 이내 미루나무 숲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배가 보이지 않자 웅보는 갈대밭이 휘휘휘 바람을 일으키며 떨고 있는 새끼네 칼밭을 둘러보았다. 아까운 땅이었다.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둑만 쌓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땅이 거저먹기로 생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일단 방을 들인 다음에 수심이 얕은 쪽에 둑을 쌓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변에 버려진 땅들은 무조지임을 틀림이 없을 것 같았다. 웅보는 방 들이는 일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대장간으로 들어갔다. 술청 쪽이 더 시끄러워졌다. 웅보는 장날에 술이 건드레하게 취해 떠들어대는 그들이 더없이 부러웠다. 그도 언젠가는 땅을 장만하면 보란듯이 뻔질나게 장애를 들락거리겠다고 생각하며 어서 빨리 그럴 날이 오기를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았다. 술청 쪽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함께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웅보는 잠시 귀를 쫑긋거리며 행여나 대불이나 쌀분이한테 무슨 탈거지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였다. 대불이 성질에 장군들이 그의 비위를 건드린다면 못 들은 척 참고 넘어갈 놈이 아니었기에 갓난아기 강변에 보낸 것 같이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웅부가 대장간에서 걱정을 한 대로 술청에서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발단인즉 술 취한 장군들이 개나리 술상을 받쳐들고 간 쌀분이의 손목을 잡는 데서부터 비롯됐다. 그렇지 않아도 생면부지 남자들한테 술상을 들고 가기가 부끄러워 가슴에서 방망이질이 그치지 않는 터에 술꾼 하나가 덥석 그녀의 손목을 잡자 소스라치게 놀란 쌀분이는 아이고 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술상을 놓아버려 평상에 걸터앉은 장군의 허리춤에 술병이 엎질러지면서 바지가 온통 술에 젖고 말았다. 이런 네 기미를 넣니 내 바지 오줌을 싸질러 불었네. 냉큼이 바지 벗겨 짜오지 못해? 덥석부리 장군이 발로 땅을 텅텅 구르며 소리를 내지르자 쌀분이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쥐어싸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저런 대낮에 산에 바지 오줌을 싸놓고 어디로 숨어? 텁석부리가 다시 고함을 지르자 그의 일행들이 떼글떼글 웃어댔다. 이내 주무가 쪼르르 달려나와
오늘이 술상을 든 첫날이라 그러니 제발 좋게 굽어봐 달라고 아양을 떨어가며 비대발괄하였으나 술이 취한 데다 무슨 달거지를 뜯을 만한 일이 없나 하고 잔뜩 여수던 터라 옳다 잘 됐구나 싶게 기를 쓰고 날뛰었다. 이런 참여러의 팻네. 잿간 손목에 금태 둘러간디? 개벼룩 털듯이 지랄 발광이여. 덥석부리가 성질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빽빽 소리를 질러대자 여태껏 꾹 참고 지켜보고만 있던 대부리가 우르르 내닫더니 덥석부리의 멱살을 단단히 휘어잡아 추어 올렸다. 에게게게 이런 푯에 털도 안 난 놈이 지랄이네. 졸지에 당한 일이라 덥석부리는 약간 당황한 듯 하면서도 어설프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왜 가만히 있는 여자 손목을 잡어? 대부리가 왕방울 눈을 부라리며 반말로 꾸짖듯 말하자 덥석부리는 당찬 대부리의 행동에 기가 꺾인 듯 싶었다. 덥석부리는 수아의 멱살을 잡힌 것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는지 매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대부리를 떼 밀어버리려고 하였으나 되레 덥석부리가 땅바닥에 쿵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대부리가 잽싸게 그의 발을 걸어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덥석부리 일행들이 우르르 대부리를 향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실팍한 참나무 작대기를 손에 든 대부리가 당장 그들을 후려칠 듯 험한 얼굴로 쓸어보자 그들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허리를 분질러 버릴 거여잉. 대부리의 목소리는 온유월 장마에 돌담 무너지는 소리처럼 우람졌다. 덥석부리 일행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필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웅부가 뛰어가 대부리의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들고 덥석부리 일행들한테 사죄를 하였다. 그들은 바로 산 너머 마을 부롬의 박초씨의 하인들이었다. 지 동생놈이 쇠양배양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웅보는 지나치게 비굴할 만큼 상반신을 굽실거리며 용서를 빌었다. 저 지집이 누군가? 덥석부리는 쌀분이가 놀라 숨어들어간 안방을 턱끝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누구 말씀이신지? 바지에 오줌을 쌌냔 말이여. 일행들 중에서 누군가가 쿡쿡 웃으며 목소리를 튕겼다. 아, 예, 제 지집입니다요. 허이, 곰보딱지 주제에 지집치레를 했구만. 웅부는 심장이 후끈거리는 것을 참느라고 혀끝으로 침을 발라가며 입술을 죽였다. 당나귀 뭐 치레 하듯기 못난 주제에 지집치레라. 웅부는 작대기를 쥔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이를 응등물고 참았다. 그는 그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바보처럼 해벌쭉하게 웃었다. 바보같이 형 저리 비켜. 잠시 잠자코에 서 있던 대부리가 어느 틈에 제 머리만한 돌을 어깨 높이로 치켜들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웅부가 동생한테 달려들어 돌을 빼앗아 던지고 한사코 버티는 동생을 억지로 끌고 대장간 쪽으로 갔다. 웅부가 대부리를 끌고 물러서자 박초신의 하인들이 그들 형제한테 달라들 기세로 우르르 뒤를 따랐다. 이때 눈치 빠른 주모가 그들을 막아섰다.
이복이요들 술이나 드셔요. 내가 공술 한 잔씩 드리리다. 주모는 싹싹한 말솜씨로 그들을 구슬렸다. 당장에 저놈도 뼈다구를 출릴 것이로되 말바우 엄몸을 봐서 참는구만. 주모의 구슬림에 다소 마음이 누그러진 그들은 다시 평상에 털썩털썩 주저앉아 주모가 따라주는 술잔을 기울였다. 대관절 저놈들이 어디서 불러온 개뼈다구들이여? 오늘은 이대로 가지만 언제고 다시 와서 곤죽을 만들 테여. 박조신의 하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뱉었다. 그들은 곤드레가 되도록 술을 퍼마시고 술값도 치르지 않은 채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며 가버렸다. 저놈들 개똥만도 못한 놈들이라오. 다음부턴 상대를 말아요. 형님이 사죄하기를 잘했어요. 그나저나 언젠가는 해꾸지를 할 건디. 박조신의 하인들이 새끼네가 욱신거리도록 한바탕 떠들고 사라져버리자 주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부리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씩씩 코를 불어댔다. 파장 무렵이 되자 다시 술꾼들이 쉬지 않고 들이닥쳤다. 쌀분이와 대부리는 낮에 있었던 일도 잊고 다시 바쁘게 덤벙거렸다. 낮이 긴 봄인데도 하루 해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 버렸다. 뉘엿뉘엿 땅거미가 깔리는가 싶더니 어느 사이에 어둠이 앞을 가렸다. 어둠이 내리자 웅보는 일찍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는 아직도 낮에 초신의 하인들한테 당한 수모의 아픔이 가시지 않는 듯 하였다. 다음 날은 종일 술청이 조용했다. 술청이 한가해지자 대부리가 방들이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는 계산 아망바위까지 올라가서 구들장을 날라왔다. 아망바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영산강의 물구비는 뱀처럼 이리저리 산비탈과 들을 감고 돌았다. 그것은 그냥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였다. 그의 할아버지도 언젠가 어린 웅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영산강이 숨 쉬는 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못 들었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다시 그럼 영산강이 우는 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웅보는 영산강 우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영산강이 숨을 쉬면 안개가 자욱하게 강을 덮는단다. 그리고 영산강 우는 소리는 꼭 사람이 우는 소리와 같단다. 할아버지는 정말 영산강이 우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너도 후담에 커서 자식을 낳고 살 때가 되면 영산강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게다. 고 하면서 그 큰 손으로 웅보의 머리를 쓸어 주었다. 그때 웅보가 그의 할아버지에게 영산강이 왜 우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영산강에는 수많은 원혼이 들어있단다. 너는 지금 그 원혼이 무엇인지를 모를 거다. 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웅보가 차츰 철이 들고 송월촌 홍백거사한테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그도 강이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였다.
웅보가 듣기로 영산강이 우는 소리는 그가 지난번 팽나무에 묶여서 밤을 새우던 날밤 조상들의 뼈다귀같이 생각되었던 수많은 늙은 팽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죽은 조상들의 우는 소리 같았었다. 이제 웅보는 할아버지가 말한 그 원한에 맺힌 혼이 무엇인가를 얼추 어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였다. 그것은 영산강에서 죽어간 수많은 종들의 매지매지 하늘과 땅과 강에 맺힌 한인 것이었다. 한 번은 웅보가 11살 땐가 할아버지를 따라 밤고기를 잡으러 갔었다. 그날 밤은 추적추적 빗방울이 들이친 데다가 낮부터 회오리 바람이 뱅그르르 휘감곤 하던 깔깔한 날씨였다. 할아버지가 족대질을 하다 말고 말뚝처럼 우뚝 선 채 어둠 속에 귀를 기울였다. 저 소리다. 저 소리가 바로 영산강이 우는 소리야. 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었다. 그러나 웅보의 귀에는 나무와 풀잎과 강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때도 웅보는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강물의 깊이를 알 수 있었고 바람에 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이며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가 하는 것쯤은 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말하는 강이 우는 소리는 도무지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였다. 저 소리 말이다. 강물 속에서 사람들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할아버지랑 밤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할아버지가 영산강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날 밤에 큰 비가 쏟아졌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영산강물이 노루묵 마을 어귀 늙은 팽나무 아래까지 그들먹하게 넘치고 있었다. 웅보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기를 좋아했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강에 나가면 강에서 사는 물고기들의 이름을 물었고 산에서는 나무와 새들, 들에서는 풀잎들의 이름을 열심히 묻곤 하였다. 그 무렵 웅보는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새들의 이름, 나무와 풀잎들의 이름 외에도 검은 구름이 금성산에 꾸역꾸역 몰려와 강을 따라 올라가면 왜 어김없이 비가 오고 무엇 때문에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이면 노루목 사람들이 500년도 더 되었다는 마을 앞 늙은 팽나무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도 알고 싶었다. 그 밖에도 까마귀가 늙은 팽나무 위까지에서 강굴랑굴 강굴랑궁 하고 울면 그때는 어찌해서 마을의 어른 양반이 죽게 되고 아래까지에서 울면 하인이 죽고 곁까지에서 울면 아기 노새가 죽는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웅보는 할아버지한테 이것저것 귀찮도록 많은 것들을 물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아주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할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나무 이름, 새들의 이름도 모두 알고 있었으며 보리의 뿌리만 보고도 그의 가뭄이 들지 풍년이 들지 알았다. 할아버지는 보리가 왜 뿌리면 가뭄이 들고 뿌리가 3개나 돋아나면 물난리가 난다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말은 거의 들어맞곤 하였다. 할아버지는 또 아침 하늘에 검은 구름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면 비가 오고
저녁 하늘에 검은 구름이 서북쪽에서 일면 밤중에 비가 온다고 하며 날마다 하늘 좀 치기를 좋아하였다. 할아버지는 개가 우는 방향을 보고 누가 죽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다. 웅보는 글 읽는 것만 빼놓고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마에 불도장이 찍힌 할아버지의 손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웅부한테 너 후담에 커서 무엇이 될래? 하고 뚜벅 물었다. 그때 웅부는 서슴지 않고 나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요. 하고 말했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다음 날부턴 아무데도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웅보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였더니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조금 나이가 더 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는 법이다. 이 할애비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내 맘대로 하려다가 불도장을 찍히고 말았다. 하면서 슬픈 얼굴로 강을 굽어보았다. 웅보는 해가 질 때까지 어둠에 묻히는 영산강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강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때때로 할아버지가 강으로 보이고 강이 할아버지로 보이기도 하였다. 방은 어려서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덕음에나 허청의 멱동구미 안에 술래가 찾을 수 없게 깊숙이 숨을 수 있는 곳처럼 마음이 느긋하게 풀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였다. 웅보는 쌀분이와 같이 잘 방에 구두를 놓고 군부를 지피면서 옹골진 생각에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욱신욱신 달떴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쌀분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영산강 강바람이 휘휘거리며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밤에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온몸의 땅구멍들까지도 벌름거리는 듯 싶었다. 웅보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였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외양간에 딸린 쇠죽가마 방에서 버릇이 없고 성질만 고약한 여러 하인들 틈에 신고를 박듯 끼어 자곤 하였다. 겨울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할아버지 이마에 불도장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때로는 달콤하고 흐뭇하게 꿈을 꿀 수도 있었지만 여름에는 쇠죽을 쑤느라고 장작불을 많이 지펴 방들이 쩔쩔 끓는 데다가 찌릿한 버케와 쇠지랑물을 냄새며 쇠뒤엄 썩는 냄새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해수병으로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빠진 할아버지는 여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어슷하게 발을 뻗대고 앉아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이때부터 웅보는 여름이면 시원한 영산강 강바람이 쏠쏠 들어오고 겨울에는 솔가리만 좀 넣어도 구들이 뜨근뜨근한 방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자고 싶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지는 쇠죽가마 방에서 잤어? 웅보의 기억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방 거처를 한 것 같지가 않았기에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가 겨우 오줌똥을 가리고
아버지의 회초리가 무서워 등불도 없이 혼자 측간 출입을 하게 될 무렵까지 살아있었던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콧구멍만한 행랑채 문간방 구석에서 손자를 꼭 껴안고 자곤 했었다. 할애비가 젊었을 적엔 내 헬미하고 시방 내 애비가 사는 행랑채 문간방에서 살다가 내 애비가 장가를 간 뒤부턴 쇠죽가마 방으로 쫓겨난 거요. 할아버지의 말대로 할머니는 손자를 일찍 보아서 그런지 아직 40줄의 팽팽한 나이에 젊은 아들 며느리와 한방거처를 하였었다. 웅부가 슬며시 적삼섬 밑으로 손을 넣으면 할머니의 젖무덤은 동화처럼 탐스럽고 인절미처럼 찰딱거렸다. 그 할머니가 디딜방앗간에서 손으로 확 속에 떡가루를 휘젓다가 방앗공이의 머리를 맞아 피를 쏟고 신한고난 앓은 뒤 초여름 감독에 떨어지듯 힘없이 숨이 끊어진 날부터 웅보는 할아버지 곁으로 잠자리를 옮겼다. 대장간에 방을 들인 웅보 내외는 오랜만에 신방을 차렸다. 방바닥에는 가마니를 뜯어 깔고 문에는 거적을 둘러쳤으나 그들에게는 더없이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른 봄이라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강바람이 거정문 사이로 송곳처럼 쿡쿡 쑤시고 들어왔으나 그런대로 군부를 많이 넣어 구들이 뜨뜻해 추운 줄을 몰랐다. 신방을 차린 첫날 밤 쌀분이는 주모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밖에서 웅보가 큰 소리를 지르고 주모가 엉덩이를 들어 올리다시피 해서야 어쩔 수 없이 주모방에서 나온 그녀는 실뚱머룩한 얼굴로 웅보를 찔러보며 대장간 새 방에 들어갈 생각은 않고 지싯지싯 방문 앞을 배돌기만 하였다. 웅보는 그런 쌀분이를 살살 어르기도 하고 큰 소리로 윽박질러 보기도 하였으나 그럴수록 쌀분이는 설맞은 뱀처럼 사나워지기만 했다. 도끼를 삶아 먹었어? 여자가 왜 이려? 웅보는 쌀분이를 어르다가 지쳐 방에 혼자 들어와 버렸는데 밤이 이슥해서야 그녀가 어슬렁어슬렁 꼬리를 내리고 기어들어와 방구석에 얼굴을 깊숙이 묻고 웅겨 앉았다. 그러나 쌀분이는 여전히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웅부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앉기라도 하면 그녀는 밤송이처럼 몸을 조그맣게 웅크렸다가는 그녀의 몸에 가볍게 손만 대도 펄쩍펄쩍 놀라며 몸 전체를 심하게 흔들어댔다. 언제까지나 이럴 거요. 이리 뽀짝 와. 부부는 일심동체라 먼저 한 몸이 되어야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요. 웅보는 우격다짐으로 쌀분이를 어찌할 수가 없음을 알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자 쌀분이는 맵잔 눈으로 웅보를 흘겨보며 던지러워. 던지럽단 말이여. 하고 물기 젖은 목소리로 울부짖듯 말하고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울어버렸다. 웅보는 쌀분이가 한사코 몸과 마음을 도사리는 것은 필시 마금예와의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궁리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다. 우리는 늙어 죽도록 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겨. 마음을 크게 먹고
다 잊어불어. 장차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짓고 보란듯이 살자면 애껍질 같은 일들은 잊어불어. 웅보는 부드럽게 말하며 쌀분이의 허리에 팔을 감았으나 그녀는 찌러기처럼 사납게 털고 방구석으로 피해 몸을 조그맣게 웅크렸다. 지랄하네. 웅보는 혀끝으로 불만을 튕기며 곱사춤을 추는 것처럼 엉덩이를 삐딱하게 뒤로 빼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두 팔을 벌려 헛간으로 숨어들어간 닭을 덮치기라도 하듯 쌀분이를 노려보며 엉금엉금 다가섰다. 징언거! 쌀분이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오늘 밤에 나한테 징한 꼴 한번 봐야 진짜 여자가 되는겨. 소리 지를 거요. 질러봐라. 신랑 신부방에서 큰 소리가 나오면 누가 창피하게. 던지러워. 마금네 방에서 자던 날 밤에 토방에서 울면서 다 들었어. 또 그 소리.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겨. 그러다가 공방살 늙었다. 마금네 생각에 몸살이 나겠지만 그 여자 미워하지 말거라. 불쌍한 여자요. 본심이 나오는구만 그려. 야이 작거사 그만 좀 딱딱거렸어. 때까치를 삶아 묵었나 원. 오늘 밤 왜 그리 딱딱거렸어. 부부란 몸부터 하나가 되어야 하는겨. 그래야 마음도 몸 따라서 하나가 되는 거지. 이 바보 멍퉁아. 웅보는 신경질적으로 내쏘았다. 그래요. 나는 오장도 쓸개도 없는 먹통 같은 년이여. 그러지 말고 눈 질끈 감고 내가 허는 대로 죽은 듯이 참고 있어봐. 오늘 하룻밤만 참고 넘기면 내일 아침에는 하늘 색깔이 달라 보일게요. 하늘뿐만이 아니지. 이 못난 얼금뱅이 서방이 하늘님만큼이나 잘나고 귀하게 보일 거란 말이요. 하늘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 그렇다면 할 수가 없구만. 닭 잡아먹듯이 안 오고 기분 좋게 살살 얼려감시로 살을 섞고 싶었는데 내가 끝거정 도끼 삶아먹은 사람 모양 빽빽거려 싸면은 하는 수 없이 모갱이를 배틀어서라도. 그러면서 웅보는 닭을 덮치는 자세로 점점 조그맣게 몸을 움츠리는 쌀분이 옆으로 다가가서 두 손을 그녀의 어깨 쭉지 밑에 깊숙이 쑤셔 넣었다. 쌀분이가 상반신을 마구 흔들어댔으나 웅보는 두 손에 힘을 주어 바짝 죄었다. 그는 닭의 날개 죽지 밑에 손을 넣어 퍼덕거리지 못하게 한 다음 모가지를 비틀어 대가리를 날개 쭉지 잡은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듯 오른팔로 쌀분이의 허리춤을 휘어감은 채 왼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웅보는 산채로 닭의 털을 뜯듯 쌀분이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적삼 속으로 손을 넣어 단단하고 뭉클한 저통을 움켜쥐었다. 어려서 밭두개 땅가시덩굴 사이를 뒤적여 잘 익은 개똥 참외를 혼자 땄을 때보다 옹골진 생각에 심장이 벌떡거렸다. 쌀분이는 상반신을 흔들고 두 다리를 버둥거렸다. 웅보는 참나무 토막처럼 단단하고 뻗센 다리로 아무리 힘을 쓰고 버둥거려도 첫 봄에 솟는 죽순보다 더 부드럽기만 한 그녀의 하반신을 찍어 감았다. 웅보는 닭의 털을 뜯는 기분으로 그녀의 치마 말기끈을 풀고 반듯하게 누인 다음
손으로 손을, 다리로 다리를, 가슴으로 가슴을 가볍게 눌렀다. 인형 허자는 대로 할 것인 게 제발 내려가.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구만. 쌀분이가 숨가쁜 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어떻게 믿어? 그렇게 못 믿어갖고 어찌 평생을 같이 살겠다는 거요. 하긴 그렇구만. 어서 내려가서 불부터 꺼줘. 불을 끄면 내 손으로 이부자리 깔고 옷을 벗을 땐게. 그제야 웅보는 천천히 팔과 다리를 풀고 목화씨 기름에 젖어 흐드득거리며 타고 있는 기름 쟁반에 입바람을 불어 불심지를 죽였다. 어둠 속에서 쌀분이의 옷 벗는 소리를 들으면서 웅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방안이 새벽처럼 조용해지자 그는 더듬더듬 쌀분이를 찾았다. 쌀분이는 어둠 속에서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웅부의 손이 닿아도 가만히 있었다. 그는 섭에서 마지막 4번째 잠을 자는 누에를 다루듯 조심조심 쌀분이의 속살을 더듬었다. 불끈 치솟는 불길 같은 욕정을 가라앉히며 손에 온 마음을 실었다. 딸이 마님이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아마 우리 할아버지 홀령이 도와주셨을 거요. 웅보가 쌀분이의 배꼽 언저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